정권이 탄생하고 1년이 되는 날은 사실 국가의 축제와 같은 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잡고 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또 바탕으로 힘을 가장 강하게 낼 수 있는 게 바로 집권 1년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 국민들의 울음소리를 대통령께서는 듣고 계시는가가 너무나 묻고 싶습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없었지만 이번 취임 1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왜 윤석열 정부를 불통의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들 혹은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들을 적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왜 그들이 그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들과 공감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울어주지 않는 정부 또한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윤석열 정부를 대하면서 저조차도 벽 보고 정치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답답했는데 국민들은 그 고통이 더 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이 시점부터 더 신발끈을 좀 동여매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을 좀 하게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만들었던 영상으로 1년을 가름하겠다라고 해서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그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차라리 그냥 원래 대한민국, 원래 국민의 나라를 그대로 두기만 했더라도 이토록 우리가 참사로 점철된 1년을 맞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어땠는지 1년의 그 추이를 좀 봤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보시면은 제일 먼저 긍정평가가 52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맨 위에 보이시죠? 이 52는 윤석열만 52가 아니라 이명박 때도 52로 시작을 했고요. 박근혜는 42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60, 문재인은 81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52라는 숫자가 아주 낮은 숫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평가 52에서 시작했던 것이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여기쯤이 그 지방선거 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쭉 떨어지는데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이준석 그 당원권 정지했던 때, 그 다음에 민간인 수행원 기억하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잘 아는 관계로 알려져 있긴 한데 부적절한 그 대통령 순방에 수행원이 수행이 돼 있었었죠. 그래서 정치와 인사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서 긍정 지지율이 뚝 떨어졌고요. 가장 많이 떨어진 때가 바로 24지점인데요. 그 24지점이 한 번 나오고 또 두 번 나옵니다. 이 첫 번째 24지점이 만 5세 취약 추진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논란이 너무 커지자 그것을 철회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 공방이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국정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이토록 바닥을 친 적이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24. 이게 이제 10월에 나왔던 건데요. 이 24는 바로 그 비속어 논란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 XX 바이든 날리면 기억하시죠? 그 비속어 파문이 증폭이 됐을 때가 24를 찍었고요. 근데 그 위에 보시면 33으로 이게 쭉 떨어지고 다시 보합세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튀어 올라갑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즉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뿐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비속어 파문, 일하는 적이다 등등등의 논란들이 계속 있으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하면서 긍정과 부정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고착화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폭이 점점 줄어들긴 했었습니다. 1월 첫째 주쯤에는. 그러다가 다시금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폭이 넓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대위변제 그것을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다시금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간의 사건들을 쭉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텐데
갤럽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 긍정이 33인데 부정이 57인데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부정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에서 첫 번째 가장 1위가 외교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MBS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역시 부정평가가 57로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가 36%,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가 33%. 즉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1년 시점에서 우리가 되돌이켜 봐야 되는 것은 보통은 경제와 민생, 물가를 잡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평가를 받기 마련인데 이 윤 정부는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독단적이며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그러면 왜 해결을 하지 못할까? 지난 1년 동안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던 이유는 대통령 본인 자체가 리스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참모들의 문제가 있다면 인적 쇄신이나 혹은 정책의 수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지만 대통령은 탄핵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부조차도 방어해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바이든 날리면 욕설 사건 때도 국민의 70%는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했었고요. 이라는 적 발언 역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로이터 인터뷰에서는 중국과 대만 관련한 양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관련된 이야기를 대통령이 또 했습니다. 모두 다 국민들이 40% 50% 정도가 아니라 60%를 훌쩍 넘는 수치의 반대 의견 표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낸 리스크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교라는 것은요. 장관도 국회의원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유일한 분야가 외교입니다. 그래서 외교와 국방은 오로지 대통령만 실행할 수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국익을 포기한 굴종적 외교관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 여론의 외교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워낙 많겠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IRA법, 반도체 지원법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도청 파문이 있었지만 사과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것 하나 받아낸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무시당했지만 법치를 포기하는 행위를 했고요. 독도 영유권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냥 시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는 양상을 현재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 즉 국방 분야도 역시 대통령만이 수행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것은 전 정부와 비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 정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횟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1년 동안의 횟수를 비교해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1년 동안은 무려 4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이 무력 도발한 횟수랑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무력 도발한 횟수가 비슷한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도 비슷합니다. 1년을 비교해 보면 무려 5.8배나 높은 수치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6회의 발사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에 이미 5년치가 다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가의 안보 상황, 이 평화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는 거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뒀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비판들도 있고 잘못된 거는 보완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경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는 오히려 전쟁 프로세스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론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고한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의 언론 탄압은 다시 부활한 메카시즘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KBS, MBC, YTN의 좌파 패널들이 너무 많다라면서 근거 없는 여론몰이를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눈속임식의 통계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의 그 패널들을 조사하려면 일단 첫 번째 종편과 지상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사를 똑같이 비교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종편은 하나도 그 패널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 패널이 여당 성향이냐 야당 성향이냐를 어떤 근거로 분석했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이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다, 이런 것들은 여당 성향 야당 성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건 괜찮지만 대부분은 어떤 방송국 어떤 언론사의 뭐 논설 주간 혹은 어떤 대학의 교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떤 근거로 여당 성향이고 야당 성향인지 구분을 했다는 게 바로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메카시즘적 행태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MBC는 세무조사와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바이든 날리면 욕설 발언 관련해서 고발하는 행태까지 벌이고 있고요. YTN은 민영화 추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KBS는 수신료를 무기로 해서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론 탄압을 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조차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대한민국을 47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단계나 낮게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43위, 41위, 4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치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1년 만에 이 언론 자유 지수가 47위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현재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괴벨스의 탄생을 보고 있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앞서 방통위의 중요성도 말씀 주셨는데 어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언론을 탄압해서 언론을 장악해서 괴벨스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 몫에 해당되는 이상인은 바로 임명을 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더라고요. 그러나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 몫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3월 30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훨씬 넘는 지금까지도 아직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의 권한을 함부로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라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통은 앞서 말씀드린 신년 기자회견 또 취임 1년 여기 이제 이 자리에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오늘 이 시각에는 원래는 청와대에서 취임 1년 기자회견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는 게 너무나 비정상이죠. 뿐만 아니라 도어 스태핑도 중단한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를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무능한 독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능하기만 하면 최소한 이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대한민국을 유지는 했을 겁니다. 독선만 했더라면 유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난제들을 독단적이지만 힘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라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능과 독선이 결합되면서 굉장한 파괴력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각 분야의 이런 국민들께서 이 울음 섞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의 생활이 다 파괴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는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무능함과 독선들을 국민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단지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으니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거야, 야당은 적이야, 민주당은 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정권의 이 국정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국민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요구하는 것 한두 개라도 들어드리고 통과시키면 국민들도 100가지 다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그중에 한두 개만 해도 윤석열 정권을 아마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적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봐달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